안녕하세요. 오늘은 출판사 라곰스쿨의 이상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책은 이상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벌어지는 마법 같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아이들의 고민을 아이스크림으로 해결해주는 신기한 가게죠. 이 작품을 쓰신 서아람 작가님은 실제 아이들의 고민을 바탕으로 진심으로 귀 기울이며 그 해결책을 마법 같은 이야기로 풀어냈지요. 또한 뉴퀴즈 온 더 블럭의 검사 1호로 출연하셨고 밀크티 창작동화 공모전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작가님이에요. 이 책은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도 읽으면서 공감을 많이 하실 거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예요. 거울 아이스 찹쌀떡, 찰싹 레인보우 파르페, 퐁퐁 비눗방울 쉐이크 등 다양한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마법의 아이스크림을 맛보고 싶으세요? 오늘 여러분께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는 게으름 미숫가루 젤라토예요. 이 이야기는 바쁜 아빠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민준이의 따뜻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민준이와 아빠가 어떻게 마법의 아이스크림을 통해 가까워지는지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게으름 미숫가루 젤라토의 마법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 볼까요? 게으름 미숫가루 젤라토. 미안. 다음 주에는 꼭 시간 낼게. 약속. 그럼 아빠 간다. 민준이는 허둥지둥 현관을 빠져나가는 아빠를 노려보았다. 미안과 약속은 아빠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이었다. 처음부터 약속을 하지 말든가. 민준이는 닫힌 문에 대고 큰 소리로 외쳤다. 민준이의 아빠는 주말에만 집에 왔다. 아빠는 집을 짓는 일을 하는데 우리 집에서 다니기엔 너무 먼 곳이라 평일에는 그곳에서 지냈다. 아빠가 꼼꼼히 지켜보지 않으면 집이 튼튼하게 지어지지 않아. 잘못하면 무너질 수도 있지.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야. 아빠는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민준이는 불만투성이었다. 중요하지 않는 일을 해도 좋으니 아빠가 자신과 더 놀아주었으면 했다. 오늘도 그랬다. 토요일인 오늘은 함께 행글라이더를 날리러 가기로 했다. 민준이는 지난 일주일 내내 정성껏 행글라이더를 만들었다. 파란 바탕에 근사한 빨간 무늬를 그려넣고 아빠와 민준이의 이름을 나란히 적어 넣었다. 그런데 아빠는 집에 오자마자 다시 가야 한다고 했다. 엄마가 행글라이더를 날리러 가 주겠다고 했지만 민준이는 대답도 안 하고 집을 나와 버렸다. 거짓말쟁이. 아빠는 전생에 개미였을 거야. 일개미. 민준이는 터벅터벅 걸으면서 생각했다. 동화 속 개미는 추운 겨울이 오면 쌓아놓은 음식을 먹으면서 쉬기라도 하지. 아빠에게 쉬는 날은 없었다. 아빠랑 같이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 좋을 텐데.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아이스크림 모형에 민준이는 저도 모르게 떠올렸다. 주말이 아닌 평일에 아빠와 나란히 손을 잡고 아이스바를 한 개씩 먹으며 한가롭게 걷는 모습을. 민준이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며 아이스크림 가게 문 앞에 다다랐다. 유리문에는 안내문과 카메라가 붙어
있었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웃는 얼굴을 보여주면 문이 열려요? 민준이는 웃을 기분이 아니었다. 그래서 입꼬리를 일그러뜨렸는데 카메라가 고장났는지 문이 띠리링 소리를 내며 열렸다. 민준이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마치 눈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은은하게 반짝이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펼쳐졌다. 한방눈이 내린 날 아침, 창문을 열었을 때 얼굴 위로 쏟아지는 그런 상쾌하고 향긋한 서늘함이었다. 이 가게 전에는 본 적이 없는데 새로 생겼나? 민준이는 가게 안을 둘러보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때 벽에 달린 스피커에서 지지직거리는 기계음이 섞인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너희들은 다들 똑같이 말하는구나. 아, 진보하다 진보해. 뭐라고요? 민준이는 스피커를 쳐다보았다. 새로 생긴 게 아니야. 전부터 있었는데 너희들이 보지 못한 거지. 어떻게 못 봐요? 마음을 다해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간절하지 않으니까. 민준이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아저씨는 온종일 이 가게만 지키고 있어요? 집에도 안 가고? 사실 민준이는 스피커 속에서 떠드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할아버지인지 아줌마인지 몰랐다. 가게 주인 중에는 아저씨들이 많으니 여기도 그럴 거라 대충 짐작했을 뿐. 민준이는 갑자기 일만 하는 아빠가 떠올라 정체 모를 아저씨를 향해 화를 내기 시작했다. 왜 그러고 살아요? 아저씨도 집에 자식 있을 거 아니에요. 걔들은 얼마나 아빠랑 놀고 싶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뭐라고? 아니, 놀아주지도 않을 거면서 자식은 왜 낳아요? 왜 낳냐고요? 민준이는 그만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빠 없이 보냈던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생일이 줄줄이 떠올랐다. 아빠가 너랑 잘 안 놀아주시니? 일하시느라? 민준이는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 나니 또 아빠한테 미안했다. 아빠가 없는 곳에서 험담한 것 같아서. 그래서 얼른 덧붙였다. 우리 아빠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부지런한 게 문제예요. 아빠가 게을러졌으면 좋겠어요. 배짱이처럼. 아하, 그거라면 내가 도와줄 수 있지. 스피커의 목소리가 별안간 밝아졌다. 카운터 옆 냉장고를 열어봐. 비밀번호는 1004야. 민준이는 민트색 카운터로 다가갔다. 카운터 옆에는 정말로 자물쇠가 달린 유리 냉장고가 있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냉장고 문을 열자 차가운 눈을 목덜미에 댔을 때처럼 목에 차가운 느낌이 들었다. 용감 무쇠 아이스바? 어둠의 루비 아이스 반지? 투명 개구리 알셔벗? 이게 다 뭐지? 민준이는 가지각색의 아이스크림들과 그 앞에 붙은 이름표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아이스크림들은 마치 마법처럼 강력하게 시선을 잡아 끌었다. 먹으면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은데 너무 맛있게 생겨서 먹고 싶은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그것들 말고 맨 뒤에 있는 거 봐봐. 민준이는 냉장고 뒤쪽 문을 열어 보았다. 얇은 종이 위에 연갈색 와플콘이 놓여 있었다.
이름은 게으른 미숫가루 젤라토. 이름부터 마음에 들었다. 혹시 이걸 먹으면 게을러지는 건가요? 스피커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스피커에서는 이런 말이 흘러나왔다. 원래는 본인한테 직접 팔아야 하는 건데 특별히 봐줬다. 가격은 200만 원. 200원? 되게 싸네요. 아니, 200만 원이라고. 이건 말이지. 조선시대 요리로 가장 유명했던 궁녀 대장금의 레시피로 만든 명품 미숫가루를 이탈리아 볼로나의 젤라또장인 지오반니가. 민준이는 더 듣지도 않고 냉장고 문을 닫아 버렸다. 그러자 스피커가 급하게 말을 바꿨다. 돈 말고 장기를 보여줘도 돼. 재미있는 걸로. 민준이는 걸음을 멈췄다. 아빠에게 보여주고 싶어 새로 연습한 기술이 있었다. 민준이는 10손가락을 펼친 후 엄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차례대로 두두둑 소리나게 꺾었다. 목과 무릎을 꺾고 마지막으로 발가락 10개도 꺾어 뚜둑 소리를 냈다. 오호. 잘하죠? 그런데 함부로 따라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뼈 부러져요. 어머나. 아저씨, 관절 꺾기 해본 적 없어요? 전혀 못해요? 못해. 내가 할 줄 아는 거라곤 스피커는 거기까지 말해놓고 놀랐는지 숨을 헉 들이마셨다. 끝났으면 얼른 아이스크림 갖고 나가. 얼른. 아, 왜 화를 내요? 알았어요. 알았어. 도로 시작하는 단어가 뭔지 궁금했는데 민준이는 와플콘을 소중하게 들고 아이스크림 가게를 나왔다. 집으로 달려가는 내내 민준이는 혹시 아이스크림이 녹아 흐르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했다. 그러나 아이스크림은 민준이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멀쩡했다. 아니, 오히려 아까보다 더 시원한 기운을 내뿜고 있는 것 같았다. 민준이는 아빠가 일을 마치고 올 때까지 기다렸다. 아빠는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오셨다. 아마 저녁도 드시지 못했을 것이다. 민준이는 쪼르르 부엌으로 달려가 냉동실 문을 열며 아빠를 향해 소리쳤다. 아빠, 젤라또 먹을래? 젤라포? 아니, 젤라또. 아이스크림 같은 건데 미숫가루 맛이야. 아빠는 엄마가 만든 미숫가루를 즐겨 먹었다. 뒤위에 고운 곡물가루와 꿀을 듬뿍 타서 어른과 함께 윙윙간 엄마표 미숫가루는 맛있기도 하고 밥 먹을 시간이 없을 때 든든하게 속을 채우기 편하다면서. 아빠는 미숫가루라는 말에 그 맛이 떠올랐는지 쩝 입맛을 다시며 말했다. 그래? 그럼 한 입만 줘봐라. 민준이는 아빠한테 와플콘을 내밀었다. 몇 시간을 냉동실에 두었는데도 와플콘은 전혀 눅눅해지지 않았다. 납작한 콘에 두 겹의 장미꽃 모양으로 담긴 아이스크림도 조금도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였다. 고소하고 달달하면서도 담백한 미숫가루 향이 진하게 풍겼다. 아니, 이거 뭔데 이렇게 맛있어? 아이스크림을 맛본 아빠의 눈이 왕방울만 해졌다. 아빠는 두 손으로 콘을 꽉 붙잡더니 아이스크림을 먹어치우기 시작했다. 어찌나 맛있게 드시는지 민준이도 군침이 돌았다. 하지만 민준이는 게으름뱅이가 되긴 싫었다. 민준이는 유혹에 지지 않으려고 얼른 제 방으로 들어갔다.
민준이가 다시 방에서 나왔을 때 아빠는 소파에 드러누워 골아떨어져 있었다. 입에는 온통 아이스크림을 묻히고 끈적끈적한 손도 닦지 않고 심지어 더러운 양말도 벗지 않는 채로 평소의 아빠라면 상상 못할 일이었다. 게을러진 거야? 민준이는 기뻤다. 아빠는 다음 날 아침 10시가 넘을 때까지 늦잠을 잤다. 민준이는 방에서 혼자 만화책을 보느라 아빠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도 몰랐다. 민준이는 아빠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얼른 만화책을 숨기려고 했다. 그런데 아빠는 민준이가 들고 있는 만화책을 빤히 쳐다보다가 뜻밖의 말을 했다. 민준아, 그거 재미있냐? 아빠도 한 권 줘봐라. 민준이는 아빠와 침대에 나란히 드러누워 만화책을 읽었다. 천하의 게으름뱅이들이 된 것 같았지만 기분은 좋았다. 다 읽은 만화책이 높이 쌓일 무렵 아빠와 민준이의 뱃속에서 동시에 백호동 소리가 났다. 민준아, 밥하기 귀찮은데 피자 먹으러 갈까? 민준이와 아빠는 바비큐 피자 한 판을 뚝딱 해치우고 치즈가 듬뿍 든 스파게티도 먹었다. 아빠 손을 잡고 피자집을 나오면서 민준이는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아빠는 일요일 오후마다 고속버스를 타러 갔다. 평소 같으면 이제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었다. 아빠, 버스 타러 안 가도 돼? 오늘은 안 가. 집에서 잘 거야. 진짜? 그럼 이번 주는 평일에도 집에 있어? 아싸! 민준이는 허공에 주먹을 내지르며 환호했다. 이번 주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달려와야지. 민준이는 아빠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다. 레고놀이, 딱지치기, 캐치볼, 축구. 그때였다. 민준이의 눈에 인형 뽑기 기계가 들어왔다. 아빠, 나 저거 뽑아주면 안 돼? 아빠는 인형 뽑기 천재였다. 민준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는 아빠가 뽑아다 준 인형들이 침대 가득 쌓여 있었다. 그래. 아빠는 짤막하게 대답하고는 기계에 동전을 넣었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기계 위에 올려놓고 민준이가 찍은 스파이더맨 인형을 향해 집게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준이는 문득 깨달았다.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낮이고 밤이고 할 것 없이 바쁘게 울려대던 아빠의 휴대폰이 오늘은 한 번도 울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괜찮아. 오늘은 전화 올 데 없어. 아빠는 민준이의 생각을 읽은 것처럼 말했다. 그렇게 말하는 아빠의 얼굴이 왠지 모르게 슬퍼 보였다. 아빠는 다음 일요일에도 버스를 타러 가지 않았다.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매일 늦잠을 자고 배달 음식을 먹고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함께 놀았다. 민준이는 슬슬 아빠가 귀찮아지기 시작했다. 아빠랑 하고 싶었던 놀이는 이미 다 했다. 가끔은 친구들과도 놀고 싶은데 집에서 민준이가 오기만 기다리는 아빠가 계신다고 생각하니 아빠가 부담스러워졌다. 아빠는 머리도 매일 감지 않고 수염도 안 깎았다. 매일 러닝 셔츠에 반바지 차림으로 지냈다. 엉덩이를 벅벅 긁으며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원시인인가 싶을 정도였다. 엄마도 그런 아빠가 반갑지 않은 게 분명했다.
아빠에게 신경질을 부리고 그러다 둘이 싸우기도 했다. 그럴 때면 민준이는 문을 걸어 잠그고 제 방에 틀어박혔다.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아빠에게 게을러지는 아이스크림을 먹인 게 문제야. 아빠가 하루 종일 나랑 놀아주면 마냥 좋을 것만 같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어. 민준이는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면서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었다. 만화책을 더 빌려오라는 아빠의 성화에 아파트 도서관으로 가는 길이었다. 골목길을 돌아서는데 한 할아버지가 신문지를 깔고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성성한 백발에 외계인처럼 배가 툭 튀어나온 그 할아버지는 길에서 먹고 사는 것 같아 보였다. 갑자기 그 할아버지가 민준이를 무섭게 노려보며 소리쳤다. 이 꼬맹이 녀석, 어딜 가? 그 할아버지는 집도 없고 가족도 없는 분이었다. 하는 일이라고는 온종일 길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다 경찰서에 잡혀간 적도 몇 번 있었다. 우리 아빠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민준이는 더럭 겁이 났다. 지금이라도 되돌려야 했다. 민준이는 도서관 반대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때 그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찾아갈 작정이었다. 학교 앞 골목길을 뱅뱅 돌고 또 돌았지만 희한하게도 아이스크림 가게는 보이지 않았다. 길을 잃은 건 아닌데 그냥 눈에 보이지를 않았다. 막막해진 민준이는 허공에 대고 소리쳤다. 취소! 아이스크림 산 거 취소할래요. 게으름만 피우는 아빠는 싫어요. 뭘 취소한다고? 민준이는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러닝 셔츠 위에 조기축구의 유니폼을 걸친 아빠가 서 있었다. 아빠! 아빠는 민준이를 데리고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둘은 아이스바를 하나씩 사서 편의점을 나왔다. 민준이가 그토록 꿈꾸던 풍경이었지만 왜 그런지 마냥 좋지만은 않았다. 민준아, 사실 아빠가 민준이한테 할 말이 있어. 아빠는 파라솔 테이블에 앉아 민준이에게 말했다. 아빠, 회사 그만뒀어. 눈을 동그랗게 뜬 민준이를 향해 아빠는 차근차근 설명했다. 급한 일이 생겼다고 내려갔던 토요일,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났다고 했다. 아빠 잘못은 아니었지만 아빠가 책임을 지게 되었다고. 그래서 아빠는 지난 15년간 일했던 회사에서 더는 일할 수 없게 되었다고. 엄마 아빠가 요즘 많이 싸워서 너도 불안했지?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 아빠 금방 다시 취직할 거야. 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틈틈이 일자리 알아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민준이가. 아빠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민준이가 양팔 벌려 아빠의 허리를 있는 힘껏 끌어안았기 때문에. 싫다고 해서 미안해요. 민준아, 게으른 아빠도 부지런한 아빠도 다 좋아요. 다 우리 아빠예요. 민준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아빠를 올려다 보았다. 혹시 자기 소원 때문에 아빠가 회사에서 잘린 건 아닐까 너무 미안했다. 민준이는 아빠의 손을 꼭 잡으면서 힘주어 말했다. 일하는 것도 좋고 안 하는 것도 좋으니까 그냥 당당한 아빠가 되세요. 응원할게요.
아빠가 다시 회사에 갈 때까지는 그로부터 석 달이 더 걸렸다. 그동안 민준이와 아빠는 자전거로 동네 일주도 하고 엄마까지 셋이 보드게임도 하면서 많은 추억을 쌓았다. 아빠의 새 회사는 집에서 차로 30분 걸리는 거리였다. 이제 아빠는 주말 아빠가 아니라 언제나 아빠가 되었다. 출근하기 전 다 같이 아침도 먹을 수 있게 됐다. 미숫가루는 가끔 먹는 특별 간식이 되었다. 이상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는 다시는 찾을 수 없었지만 민준이는 괜찮았다. 그곳을 보고 싶은 마음이 이제는 없었으니까. 가끔 민준이는 궁금했다. 그건 아이스크림의 마법이었을까? 아니었을까?